저는 20년 동안 강의와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40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비슷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내 또래들은 도대체 얼마 정도 모아놨을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통계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40대의 현실적인 자산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나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실천 전략을 알려드려 볼게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정확히 내 위치를 알고 움직여보자 이겁니다. 40대야말로 각자의 삶에서도 그리고 재테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죠. 애들 교육비는 늘어나고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은퇴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샌드위치 세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40대라면 과연 얼마나 모아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4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나는 그럼 평균보다 훨씬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재용 회장도 이 평균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위값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자산은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자산입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40대는 2억 중반에서 3억 사이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 5분위 자료를 봐도 잘 나타나는데요.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10억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 상위 20에서 40%인 4분위 가구부터는 평균이 5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 미만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이나 2억 정도 모아놨다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뒤처진 건 아닙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거보다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많이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40대 분들이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내 집 마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40대라면 이제는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0대에는요. 조기 퇴직이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전체 자산의 최소 30% 이상은 금융자산으로 만드는 걸 지금부터는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40대에는 도대체 얼마나 모아놔야 될까요? 40대 초반에는 최소 1억 원, 40대 후반에는 3억 정도의 순자산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하게 느껴질 겁니다. 맞습니다. 은퇴 준비를 생각하면 더 많이 모아놔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모은 돈이 적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40대는 아직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달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의 20% 이상은 저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100만 원을 저축하는 건 안 되겠지만 일단 시작해서 조금씩 저축을 늘려가다 보면 불가능한 금액도 아닙니다. 이걸 한 번에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 3개월은 소득의 5%, 그리고 이후에는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자녀 교육비나 주거비, 대출 상환,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저축, 후지축, 이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자산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이제 어떤 걸 실천해보면 좋을까요? 무작정 더 벌어야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돈을 잘 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40대 실천 전략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비상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 달 생활비의 6개월치 정도를 챙겨두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 달 지출의 30%의 금액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쓴다면 최소 1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빼두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 등록금만 생각하시는데 고등학교 학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휴학도 하지만 고등학교는 용돈부터 하나하나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도요.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교육비 없이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때가 부모는 회사에서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아빠 명퇴당했으니까 학교 1년만 쉬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교육비는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사교육비보다 고등학교를 위한 예비자금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보한 다음에 세 번째,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될 텐데 이제 20년 후에는 진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노후자금은 일단 연금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많은 40대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에만 의존하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40대라면 더 이상 부동산으로만 승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슬슬 돈을 쓸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더구나 이제는 재테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이런저런 공약들을 제시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양도세 면제라든가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활성화 이런 식의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어땠었나요? 부동산은 별 얘기가 없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 주식시장 밸류업 이런 식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가 정치인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 공약을 더 많이 냈던 최초의 선거가 될 겁니다. 투자할 때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요,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테크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요? 금융시장에 돈을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의 위치를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순자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순자산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을 해보셨나요? 만약 내가 40대 초반인데 순자산이 5천만 원도 안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저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안 된다면 이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40대 초반인데 1억 원 이상, 40대 후반에도 3억 원 이상 모아놨다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면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반대로 금융자산은 많은데 비상금이 부족하다면 유동성을 늘려야겠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번, 나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2번, 비상금 6개월치를 확보해놨다. 3번, 금융자산이 자산의 30% 이상이다. 4번, 저축률이 소득의 20% 이상이다. 5번, 은퇴를 위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리고 6번, 부채가 총 자산의 3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만약 여기서 3개 이하라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5개 이상이라면 매우 잘하고 계신 거고요. 하지만 늘 점검하고 조정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통계를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겁니다. 지금 순자산이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중요한 건 꾸준히 늘려가는 겁니다. 자산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들은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